안녕하십니까. 자, 유동학 원장 모시고 인문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방송 나오고 났어요. 예. 아니, 업로드 빨리빨리 안 하고 왜 이렇게 인터벌을 주고 업로드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항의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그 항의를 좀 풀어주면서, 실전 사료명리, 이렇게 해서 유동학 원장이 전혀 모르는 분들의 이제 그 사료명리를 풀어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직접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는 직접 유동학 원장님께 의뢰한 분이, 사실 여러분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앉아 계시고요. 저분이 줬던 일단 연월 일시를 유동학 원장이 알고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게 되는데, 현장에 앉아 계신 분은 직접 본인이 또 육성으로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내놓고는 할 수 없고, 목소리까지는 공개하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 지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양력으로는 2월 17일 날 아침 9시 반에 태어났습니다. 예.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저 사주는 이제 병자년, 쥐띠, 경인월, 갑신일, 무진시거든요. 저기 이제 입춘이 갓 지난 겨울 제기가 아주 벗어나지 않은 입춘이 갓 지난 넓은 들판에 금강송 같이 서 있는 여성분입니다. 예. 항고집 하죠. 아, 마지의 그렇습니다. 운명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가 마지 운명을 한 이유가, 저 태어난 달을 저 보시면 걸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저런 사주를 우리가 걸록이라 하거든요. 걸록은 매우 치밀하고 돌다리를 10번 두드리고 고개를 웬만해서는 절대로 안 숙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자, 그러면 일단 의뢰인 일단 그리고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준비하고 잠시만, 있어요. 네. 또 하나. 그래서 이게 저 사주는 춥단 말이야. 넓은 들판에 이제 겨울 막 벗어나려는 이제 양력 2월치 얼마나 추워요. 넓은 벌판과 산에 우뚝 서 있는 금강송 같은 여성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서가 있어. 웬만해서는 고개 안 숙여. 목적의식이 대단한 여자야. 흰남노가 불어라, 태풍이 불어라 해도 나는 까딱 안 해. 새끼, 네가 나를 죽이나 임마. 내가 안 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 열정이 강해. 띠가 보면 그 발을 정자 정인이 있거든. 전통과 자연을 좋아하는 여자야. 그러면서 식신이스가 잘 먹어. 식신. 그러니까 창의성이 뛰어난 여자야. 작가적 기질, 자, 창의성. 그 정도 일단 하고, 일단 의뢰인 마스크 잠깐 풀어주시고요.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맞이라는 거랑 예, 돌다리를 여러 번 건넌다고 한 거랑, 예. 그리고 약간 고집이 좀 세다라는 게 본인이 실제 금강송 같은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설명 좀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 학문, 성장 강에 10대 때 이 순수 소녀 같은 마음을 아주 간직하고 있는 여자인데, 전략적인 두뇌가 상당히 뛰어나요. 자기만의 은둔 세계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전략적인 머리, 기획,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게 엄청 생긴 거는 막 뚝배기같이 생겼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순수 열정, 이 전략적인 기획과 아이디어, 머리 회전하는 게 엄청 빠릅니다. 매우 섬세하다. 예, 그러면서 생긴 건 뚝배기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섬세한 거예요, 순수하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이 복합적인데, 그래서 이분이 약간 올레는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해가 완 거야. 밥그릇을 도둑 맞는 운이야. 그러면은 직장을 옮겼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장소적 변경도 되죠. 장소적 변경이 됐다. 변경이 왜 그러냐면 생일을 관을 때려버거든. 그러면 장소적 변경이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직업적 변경. 그래서 원래는 좀 약간 자기는 원래 타고난 팔자는 능력이 타고난 여자인데, 예. 원래는 능력을 100% 발휘하면 뭐좀 짜증나고 이 건강을 조심하라는 운이야. 그래서 원래는 종합 점검을 하라는 운이야. 종합 저 사람이 점검. 지금 정신적으로 번뇌가 억수로 많아. 그래요. 예, 원래 그러면 인생을 한번 정리하라는 운이야. 이미 직장 이제 이동수가 생겼습니까? 예, 원래 무조건 옮기지 않으면 힘들고, 그리고 특히 을사 5월달, 예. 5월달, 6월달에 그런 기운이, 여름 기운이 더 강하죠, 지금 5월달에. 5월달, 6월달 이미 5월달. 지났는데 그때 그러면 이미 이동이 변동이 왔다. 끌죠. 아, 그래요. 예. 그게 그러면 사주에 의해서 저분이 움직이고 계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대운이래 갖고, 이제 이 사람이 방금 사주를 이야기했는데 운을 향배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문학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초년에는. 네. 그런데 지금 25살부터는 기존의 능력과 재능을 자기는 고루 확 표현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직이 파열음이 많이 나는 거야.
예. 지는 열심히 했는데 윗사람하고 부딪혀. 20대 중후반이 남자하고도 깨지고 막 이래 되는 거야.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막 그 당사자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앞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까? 5, 6월 달에? 네, 그 실제로 이직을 하기도 했고 5월에 그래요? 그리고 내 본인은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위에서 막 누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직에서 좀 수용을 못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한 계기도 있거든요. 아 이직을 했다. 네. 야 어떻게 그런 거 맞추세요? 저거 보면 다 압니까? 데이터만 갖고. 데이터만 가지고. 예. 그럼 이제 인생의 대우는 언제부터 이렇게 펼쳐집니까? 그 이분은 이제 한금기는 이사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따뜻한 에너지. 그래서 밝은 색깔을 입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 답답하고 이럴 때는 남쪽 지역을 갔다 오는 거야. 남해안을 갔다 온다든지 부산을 갔다 온다든지 거제를 간다든지 동남아를 간다든지. 왜? 추운 겨울이 태어났거든. 나무의 존재는 뭡니까?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 자체는 저 뻘겋게 아마 쟤는 꽃을 갖고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는 미안하지만 먹구름이 낀 거야. 막 짜증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그래? 밥그릇을 도둑 맞은 거야 한마디로. 겨울에 가면 더 해. 겨울에 가면 은둔하고 싶어. 다 귀찮아. 있는 인간들이 다 의심스러워. 그래서 원래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자 건강을 꼭 챙기길 그리고 바라면서 운세는 이 사람은 30대 중반부터 10년은 엄청난 한금기이고 또 만약에 빨리 오면 말이죠. 원래는 은둔입니다. 내년부터 좀 나아지고 인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2024년 이후 그러니까 2024년 이후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2026년부터 기가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말년행이 제일 좋아요. 60대 중반부터 30년. 근데 지금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25부터 10년간은 나는 나름대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은 짜증 나는 거야. 윗사람하고 부딪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이런 거야. 인정 능력은 발휘하지만은 그런 우리야. 그래서 자. 이제 밝은 색을 입고 저거 배우자를 만날 때 신중해서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위험이 많아. 아이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신중하게 아니 만나지. 이 사주가 좀 그래. 그래 특히 더 신중하게 만나야 예, 된다. 그 어떤 사람 만나야 됩니까? 밝은 사람. 내가 추천해 주면 이제 나는 이제 아까 밝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생각이 많은 여자단 말이야. 돌다리 10번 두드는 게 치밀하다고. 분석력이 좋고 센티멘탈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하고 가치가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야 오래 갈게. 자 이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그 저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판독이 되신다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랑이 아니고 예. 사실 자평 명리학을 제대로 구사하는 대한민국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좀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시중에 철학관이 전국에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분이 자평 명리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평진전, 공통보감, 적천수, 명리, 정종, 뭐 연애잡 다양한 책을 보고 또 현대에 관한 책을 보면서 네. 자기 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음, 아까 제가 뭐 96년 됐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예. 저도 한 10년 이상 하고 나서 약간 눈이 띄고 고전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대구에서 한 8년 동안 예, 나는 예. 고전 강의를 다 했어요. 우리 대구에 예, 제자들이 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눈이 띄었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살로 이야기하고 이거는 정통 명리학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의뢰자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저분 2월생이고 오후 1시 36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태어난 날짜를 집에서 아마 부모님이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아직까지 겨울에 막 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을 속에 호수물 사주예요. 지혜로운 호수물 사주. 겨울에 호수의 예, 예. 물사주. 예, 물사주지. 그런데 표현력과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머리가 아주 비상한 여자죠. 예. 아주 직관이 웬만해서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 이분은 이제 알리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약간 이 사주가 아쉬운 게 삭풍이 너무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들판에 결혼을 일찍 하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억수로 많이 받는 성격입니다. 이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으면 주말 부부나 별거라든지
떨어져 가야 됩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저거는 이제 명리학의 급제라는 글자가 물이 지금 보면 시커먼 글자가 세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예예. 그죠? 지금 나열돼 있거든. 예. 저런 사주들은 원래 일찍 시집 장가를 가지 마라. 일찍 가더라도 주말 부부나 별거 형태나 떨어져 생활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은근히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도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만 보고도 그렇게 알 수가 예,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벌써 입춘이 지나서 얼마 안 됐거든. 예. 입춘 지나자마자 태어났단 말이야. 아직 겨울에 막 눈보라가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장점은 창의적인 총명성은 타고나서 지혜로움도 있고 그런데 사주가 축축하단 말이야. 서늘하고. 그래서 따뜻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으면 혈액순환기가 안 좋아지기. 그래서 따뜻한 햇빛을 봐야 되거든. 아 그렇구나. 순환기가 안 그분이 좋아. 자궁질환이라든지 이 혈액순환기가 아주 정신적 스트레스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백두난구이라 해갖고 아예 자기 정신세계가 많은 어른 같은 사람이다. 어른 같은 사람. 애어른 있잖아. 애어른. 아, 어릴 예, 때부터 예. 생각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연상. 정신세계가 자기보다 연상. 같은 또래하고는 코드가 안 맞을 수 있고 어른인데. 정신세계 애어른.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애어른이니까. 애하고는 놀 수가 없는 게 자기 동기들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동기들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안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교류하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좋죠. 훨씬 좋죠. 아래 사람하고 아래 사람이나 위 사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은 별로예요. 예, 나한테 이분은 스트레스 이분은 주는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문제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사주는 재능을 있고 시가 예. 이 사주는 생일까지는 사실은 의식주를 능력으로서 가져가는 건데 네. 돈 창고가 빵꾸가 나 있는 사주야. 예. 자수성가형이다 이런 뜻이거든. 예. 예? 그래서 뭐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다든지 뭔가 이 좀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다행히 태어난 시가 반듯해. 여자가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공직자 같이 반듯해. 근데 원칙을 정해갖고 원칙이 안 맞는 사람한테는 가감하게 욕이 미사일 막 때리쁩니다. 그냥 혹시 의뢰자 지금 마이크 고발- 잠깐 잡을 수 있습니까? 고발 정신이 뛰어나. 느낌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느낌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네, 지금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밥은 먹고 살려면 네. 창고가 빵꾸가 나 있는데 그거는 뭐 스스로 자수성가로 채우면 된다고 했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시가 좋아가지고 이분은 올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아픔이 많다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삶의 고뇌가 많고 쓴맛을 많이 경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올해 지나고 나서 이제 내년부터 생산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2024년부터 기운이 바뀝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하셨으면 내년부터 자기 직장도 그렇고 남편 자리도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주는 올해까지는 천운이 그래 썩 좋은 운이 아니에요. 눈보라가 치고 있는 한겨울인데 또 겨울로 가고 있거든. 대운 자체가. 그러니까 2024년 이후부터 에너지가 살아나고 말년까지는 33살부터 말년까지 좋습니다. 80대까지. 그러니까 초년은 지적인 거는 참 좋아. 10대 때 아주 반듯하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주 반듯하고 공직자 같이 교육자 같단 말이에요. 교육자 같은 에너지야. 에? 그런데 이게 22살부터 10년간은 직업적 변화라든지 뭔가 변동수가 많은 운이고 특히 27부터 이런 손재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환경이 대운상으로 2019년부터 좀 그래.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쓴맛을 많이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아직까지 2년 있으면 기운이 확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그래도 이 사주는 시를 잘 타고나고 늦게 제복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 성격상으로는 경제관념이 주고받는 게 정확한 걸 원하지만은 지출이 많은 형국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의뢰자 모시기로 하고요. 제가 네 번째 의뢰자 바로 좀 띄워주세요. 이제 이분은 오늘 직접 나오지는 못하는데 본인이 꼭 좀 봐달라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별도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것도 내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으로 어떤지 먼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68년생이시고 8월달 생이신데 8월 며칠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공개하기 어려워서 맞고 6시 30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분은 예, 일단 현실적 경제관념이 좀 치밀한 걸 좋아하고 예. 주고받는 게 정확한 걸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 명리학에서 정제격이라 하거든요. 저 위에 그 하얀 글자, 예. 저기 정제격은 수치 계산이 정확한 걸 좋아합니다. 예, 근데 타고난 천성은 저기 이제 입추가 지난 초가을에 넓은 들판을 비추는 별빛이나 달빛이거든. 예. 그래서 표현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여자예요. 오. 저 상과이라는 거 있거든. 핫도 상과. 속에 있는 걸 담아두질 못해. 예. 저런 걸 우리 명리학에서 핫도 상과이라 하거든. 저 상과이라는 것은 나도 상과인데 상관도 종류가 5가지가 있어.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금수상관, 금이 물을 보는 거. 그다음에 목화상관, 나무가 불을 보는 거. 그다음에 뭐 수목상관, 토금상관, 지금 핫도상관은 속에 열기가 있다 보니까 팍 쏴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상과이라는 것은 예지력, 표현력, 경우 바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잘라야 돼.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돼. 경우 바른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면 말이 구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분 구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마 듣고 계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데. 네.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서 구술수정일 때 3, 4, 1은 워낙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지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말이 먼저 앞설 수 있거든요. 예. 그럴수록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그 인류라는 게 한 70억, 80억 되는데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다 중생들은 말이 그냥 보편적인데 먼저 앞서가는 것도 우리 역사를 보면 말이죠. 선구자들이 힘들어요. 네. 왜? 예지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만 너무 빨리 가는 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저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핫도상관은 너무 예지력이 오다 너무 말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올 수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조심해야 돼요. 왜 충돌, 그랬어요? 다툼. 왜 그러냐면 저기 원숭이 띠가 원숭이 달이 태어나고 생일이 뱀날이거든. 예. 그럼 원래 범이 오면 인사신 사명이래 갖고 충돌과 동료들과의 충돌과 갈등, 이 사고나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유발할 수 있는 암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분은 근데 저 시가 잘 타고났어. 전략적인 머리가 아주 뛰어나. 기획력과 전략. 저기 시가 저 묘시 저기는 편인이라 해가지고 자격증을 나타내거든. 저기. 그래서 저기 저런 사람들은 가다가 전공이 바뀔 수도 있어. 편인은 이제 어릴 때부터 초중 고등학교 쭉 가다가 정규 과정을 그대로 가는 사람은 정인이라 하는데 이 편인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뿐다. 내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했는데 이건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나는 이게 더 맞아. 그러니까 치사 선택하는 게 저기 편인이거든. 가다가 변경을 한단 말이죠. 저기 편인이 뭐냐면 전략적인 두뇌, 아이디어, 심리, 우리 같은 명리, 철학, 이과로 문과로 가면 그다음에 외국어, 저기 그다음에 이제 교육적 환경, 예. 교육적 환경. 그것도 특수 분야로 가야 돼. 저 사람은. 예. 저 사람은 뭔가 특이한 걸 좋아해. 특수 분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 아까 이야기했잖아. 의학, 예. 철학, 심리. 예. 문과로 가면 철학, 심리. 이과로 가면 의학이야. 저런 사람들. 아, 저분이 이제 실제로 문과 쪽에서 공부하시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했다고 갑자기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지금 고시 패스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아, 그런 게 이제 저 사주명리 안에서 다 나타나죠. 나오고 아마 그분이 지금 원장님 나타나죠. 설명을 듣고 있다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보니까 지금 있잖아요. 44살부터 2011년이네. 예. 44살부터 기운이 바뀌었어요. 2011년부터 10년은 인기를 나타내는 에너지가 왔거든요. 10년간 예. 인기를 나타냅니다. 특히 더 좋은 거는 2021년부터 54살부터 10년은 거의 상당히 좋아요. 근데 좋습니다. 좋다는 건 어떤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 아, 사람 남한테. 대중으로부터 예, 인정을 그리고 받는다. 이럴 때 집 같은 거 사놓으면 좋아요. 부동산 올해 같은 경우 올해부터 몇 년간 부동산 명예 이런 게 좀 살아나는데 올해는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조직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거 이론상으로 뭐냐면 상관경관이라거든. 내가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막 생기는 거야. 원래는. 예. 그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분이 만약 방송을 하고 있으면 방송으로도 성공합니까? 그 저기 핫도 상관이 방송이지 불이잖아. 그래서 세상의 문명지상이라죠. 빛을 주라는 사주죠. 방송이 아주 특화된 사주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물 쪽은 어떻습니까? 저분? 재물도 깔고 앉아있잖아. 돈에 대한 욕망도 강하잖아. 정제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네요. 자기 재능으로 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야.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약간 완벽주의자면서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예. 진정한 속내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목적의식이 대단한 여자예요. 예. 저 외건남 생일이 저 제왕이라고 있잖아. 예. 급제. 깡이 있는 여자지. 가족운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까? 가족 뭐 어떤 누구. 가족운 뭐 그 남편이나 자식들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저는 제가 뭐-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예. 저 핫도 상관은요. 예. 원래는 배우자하고 갈등이 많은 구조예요. 예. 제일 남자 입장에서 약간 좀 피곤한 스타일이죠. 왜? 할 말 다 해보니까. 어? 아이고 참. 지 할 말 정말- 다 해보니까. 예. 그리고 저 배우자궁이 약간 갈등 구조 같은 것도 있거든. 예. 그래서 저는 사주도 약간 주말 부부라든지 떨어져 생활하는 이런 게 좋아요. 그나마 운이 44살부터 20년이 아 좋은 그래요. 거죠. 그 운이 좋다는 게 어떤 건강도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지. 명예를, 돈도 벌고 이름을 명예도 날린다. 벌고. 아, 이름. 이름을 날린다. 44살부터 20년이 이름을 날리는 운이 왔어요. 그럼 64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때는 이제 저 때는 또 직업이 바뀌어갖고 권력 의지를 나타내. 저분이 또 권력 의지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 대신 좀 야성이 세. 일반 조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오나들은 바른 말을 해보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씀드리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의뢰인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웃고 하는데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인생은 굉장히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천운이 좋지. 천운이- 버라이어티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으면 저 사주는 이제 늦여름에 넓은 들판을 비추는 별빛이거든. 초롱초롱빛 정신세계다 말이야. 네. 근데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좋은데 내면의 속에는 사실은 고독이 깔려 있어요. 아, 저분은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고 그걸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보편화시켰으면 좋겠어. 예. 균형 감각. 근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운 자체가 발을 정자 대운이 왔기 때문에 약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운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 있잖아요. 미리 예언하는 건데 저분은 직업적 변동이나 자리 변동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변동수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자기 삶을 한번 정리할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좀 쉬어가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맞이고 항상 저 사람한테 조언을 주고 싶은 건 참선과 명상. 저기 나무가 좋거든. 항상 청록색. 그러니까 살아가는 지역도 저런 사주는 동남방이 좋아요. 예. 동남방. 따뜻한 지역. 남쪽에- 동해안을 꼭 갈았어요. 일본 동해안. 남쪽에 일본 살고 동해안 있어요. 좋습니다. 예. 아, 일본 동해안 아주 좋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완벽주의자지만은 예. 사실은 찔러보면 완벽주의자지만 정이 많은 사람인데 예. 안 질러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분은 멘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앞으로 뭐 인생 멘토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원한다면 해줄 수 있지.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분에 대해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의뢰인으로 넘기고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나와 있는 아까 그 제가 이제 자축인묘처럼 이렇게 한자로 돼 있는 뭐 연월 일시에 대해서 저런 걸 보면 금방금방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초보가 이거 공부해서 한번 내가 어느 정도 해석해 보겠다 이러면 한 몇 년 정도 공부하면 됩니까? 네 정도 하려면 저는 사실은 그 내 사주가 이쪽이 좀 한눈에 싹 보는 게 빠르거든요. 예. 그 경우의 수가 그래 많은데 그런데 이제 원장님처럼 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3년 아까 3년 정도는 봐야 책 같은 거를 3년 정도 보고 보고 그리고 임상 한자를 실험을 다 좀 많이 해야지. 임상 경험 해보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것 직권은 정도 볼수 봅니다. 있다. 직권은 예. 말하면 알아듣고 그 대신 용신이라든지 뭔가 딱 뽑을 때 100%알 수는 없는데 예. 명리는 완성이 안 됩니다. 왜 논리 추론하기 때문에. 예. 그 학정 개념이 아닙니다. 예. 확정이 아니고 논리 추론하기거든. 예. 유추 개념으로 봐야 돼. 예. 유추를 잘해야 되는 거야. 니는 무조건 이 직업만 해. 이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사주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요. 수십만이죠. 엄청나게 이 확장이 돼가지고요. 예.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게 막 어둠의 학문을 해갖고 뭐
특별하게 뭐 자기만 안다 이런데 아닙니다. 다 노출된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증된 시대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러 가신 분도 검증 안 되는데 가면 위험해요. 전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추론하기라고 하셨는데 이게 추론하기면서 또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해석학이죠. 해석학, 추론, 해석학. 추론 논리 해석. 추론이에요. 예. 삶의 그 논리 추론해가 저 사람의 삶의 궤적을 쭉 추론했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예. 저 사주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운명이라 하잖아요. 예. 운이 더 중요해. 예. 물론 명도 중요하지만은 운을 잘 봐야 돼. 예. 저거는 8글자는 명이다 말이야. 예. 운이라는 거 저 밑에 이제 대운, 해운, 월운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저 사주하고 대운하고 한눈에 싹 봐야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어려워. 예. 저거 그냥 까막눈이야. 이 공부 안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뭐 단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보는 거예요. 8글자를 잘라가지고. 원장님 어려우니까 모셨습니다. 네. 쉬우면 이렇게 모실 리가 없고요. 다음 의뢰인 오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안 돼. 자, 다음 의뢰인 이제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제 일단 음력 1월생이시네요. 음, 새벽 4시에 태어났고. 그 이제 굉장히 그 역동적이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여자야.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가야 될 여자야. 생각이 너무 강해. 전략적인 머리가 좋고 표현력이 너무 뛰어나. 창의성이 굉장히 발달된 여자예요. 예. 그래서 저분은 제도권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되는데 초년에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체능계라든지 환 쪽에만 빠지는 성향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싫으면 때려치 아프는 거야. 가다가 또 가고. 응? 그래서 내가 보니까 10대 초중반 후반에 예체능계라든지 교과서를 밀어내고 지 좋아하는 데만 빠지는 성향이 있었다고 보거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잘못하면 마마보이도 될 수 있어. 그리고 10대 소녀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야. 상상력이 억수로 풍부해. 그래서 저런 사람은 나이가 지금 저렇게 되는데도 보면 항상 나이가 들어도 동안입니다. 얼굴이. 무조건. 그렇습니까? 네. 관상이 나타나네. 그리고 표현력과 직관력이 뛰어나고 습작하듯이 글 쓰는 거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혼자서 막 골똘히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표현력도 뛰어납니다.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자존감이 강해가지고 웬만한 머슴만은 눈에 안 들어오죠. 저런 사주들이. 그래서 그래요? 결혼도 한번 보자. 내가 보니까 조언을 해주면 37 이후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찍 가면 좀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지금 뭐 자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목소리를 지금 숨긴다고 애를 먹는데 의뢰인 뭐 원장님 말씀 도움이 될 만합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10년이나 기다려야 될까? 제가 지금 27인데 결혼이 근데 원래 이 사주는 올해 있잖아요. 올해 남자의 마음이 많이 생각나는 해입니다. 올해. 올해요? 예, 올해 남자 인연. 근데 8월달 같은 경우는 있잖아. 지금 저번 달에 부딪힌다고. 불만이 생기고. 늘 부딪혀요. 예. 그렇지만은 겨울로 갈수록 남자 인연이 생기는데 올해는 원래 남자하고 인연이 괜찮은 해라고 표현하거든. 응? 그 대신 아까 8월달은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조금 아쉬운 게 일찍 결혼하면 나중에 30대 초중반에 불협화음이 반드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미리 예언하면 2028년 34살 적어놔. 아니 미리 그때- 알고 있으면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열심히 그때는 억수 세게 대응하고. 부딪힐 것 같아. 그래요? 니 죽고 내 죽고 뭐 사니 많이. 아니 그래서 결혼을 지금 하고 싶은데 10년 뒤에 그래서 하라는 내가 건 이제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대운의 환경을 보니까 예. 이 사주는 아직까지 겨울이 벗어나지 않는 늦은 겨울에 새벽에 호수를 비추는 별빛이거든. 별이 초롱초롱하단 말이야. 들판하고 호수를 비추니까 재능은 있다는 거야. 아주. 근데 지금 문제는 대운상으로 30대 초중반에 파열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전에 결혼하면. 근데 이상하게 올해 내일 하면 남자를 품고 싶은 운이 와버렸단 말이야. 예. 근데 그럼 이 어떻게 해야 만약에 됩니까? 결혼을 해프다 이러면 나중에 이제 이혼할 수도 있다. 30대 초중반에 상당히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지. 그래서 내가 좀 뭐 저자한테 외로운 말이지만은 2031년 이후에 결혼해야
그 액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으로 재물은 어떻습니까? 이사주는 결혼해야 돈이 되고 이 사람은 좀 약간 가치론자야. 가치론자. 돈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 표현, 감수성이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도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돈을 만들려면 부동산에 묻어놓으면 돈 됩니다. 저기 밑에 결혼하고 나서 돈 창고가 이 사람은 작은 돈에 집착 안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돈을 쓸 줄도 안다는 거야. 관리하는 것보다 쓸 줄 아는데 땅에 박아놔야 이게 오래 가는 거고 재테크하는 성향이 있어요. 한 방에 땡기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찍 시집 가면 내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큰 재물은 부동산을 통해서 모을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볼 수 있는 어디 가서 거구나. 굶어 죽진 않아. 그래서 뭐냐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업종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조직에 그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은 조직에 충성도도 있는데 지 마음에 들어야 돼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 남자들 좀 뭐랄까 근본은 조직에 충성인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예. 어쨌든 자기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피아가 말씀. 명확하지. 지 마음에 들어야 돼 무조건. 예. 그럼 막 간슬게 다 줘. 마음에 안 들면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얼굴 보기도 싫고. 혹시 의뢰인은 이런 지금 명리학 관련돼서는 처음 지금 경험하세요? 그냥 그 근처에서 예. 그 그냥 거리에서 하는 사주 같은 것만 봤는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예체능 계열 좋아한다는 소리는 되게 많이 듣고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많은 자기 어떤 전문 지식을 살려 가지고 남한테 알리는 분야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예? 전달하는 기능을 살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전문 분야를 형성을 해야 돼. 지적이 많기 때문에 전공이 2개 이상 가져갈 수도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전공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이제 인생 길에 조언 이제 그 조언으로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상하게 이분은 말이죠. 2020년부터 큰 돈을 땡기고자 하는 심리가 왔어요. 월급에는 만족이 안 돼. 미안한 말이지만. 예. 재테크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 그 기운이 그리고 아팠는데. 예. 그 재테크하면 성공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뭐 그거는 100% 보장은 못 돼요. 하여튼 이 정도 하고 오늘 지금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의뢰인과 상담 이걸 이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1부 마치고 2부 곧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